토트넘의 가장 큰 고민인 메디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딜레마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오는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골치 아픈 메디슨을 이적시키기 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시즌 후반기와 유로파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메디슨 거취의 스왑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메디슨을 내보내야 하는 토트넘에게는 스왑딜이라는 방법으로 여러 클럽과 접촉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맨시티의 잭 그릴리시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토트넘은 현재 맨시티에게 스왑딜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미 이런 제안이 현실화되는지 확인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월 이적 시장을 앞두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제임스 메디슨이 잭 그릴리시 영입을 위해 팀을 떠나기로 했다는 제목으로 스왑딜 상황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ESPN과 TNT 스포츠에서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언 다크와의 인터뷰에서 메디슨과 그릴리시의 스왑딜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언 다크는 최근 레비 회장과 포스텍 감독이 맨시티의 잭 그릴리시 영입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이언 다크는 포스텍 감독의 토트넘과 잭 그릴리시는 여러 면에서 잘 맞는 조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릴리시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4번만 선발 출전하는 상황이지만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면 서로에게 매우 유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릴리시도 최근 페에노르트전에서 90분을 뛰면서 다시 회복했지만 맨시티에서는 여전히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언 다크는 맨시티에서의 화려한 경력과 최근 잉글랜드 대표팀에 복귀한 점을 감안하면 토트넘으로의 영입은 매우 훌륭한 영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도 여러가지 이유로 그동안 잭 그릴리시 영입을 시도해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1억 파운드라는 이적료와 연봉이라는 재정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언 다크는 최근 토트넘에서 팀과 맞지 않는 메디슨을 내보낸다는 문제와 연계시키면 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릴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맨시티도 메디슨을 영입하는 조건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펩 감독이 팀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와중에 28세의 메디슨은 충분히 자극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은 1월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비카리오의 부상 때문에 골키퍼를 새로 영입할 것이라는 보도는 가짜뉴스이고 센터백 등 수비를 보강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 못지않게 내보내야 하는 애물단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메디슨입니다. 이미 구단과 팬들은 메디슨이 토트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비록 지난 맨시티전에서 멀티골을 작성했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의 역전패와 무기력한 경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AS 로마전에서도 메디슨이 중원을 포기하는 바람에 로마의 공격력이 거세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의 화려한 팀플레이로 승리를 다 잡았는데 교체 이후 분위기가 다운되면서 다잡은 경기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2대1로 리드하는 상황에 포스텍 감독은 후반 23분 존슨을 빼고 메디슨을 투입, 이어 파페사르를 2부 비수마로 바꾸며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후반 33분 손흥민과 벤탄쿠르를 빼고 루카스 베리발과 티모 베르너를 들여보냈는데 이 교체가 동점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원을 메디슨, 비수마, 베리발이 책임져야 했는데 메디슨과 베리발의 수비력과 볼키핑 능력, 운영 능력이 모두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손흥민이 빠져나간 후 토트넘 선수들의 움직임이 정말 무기력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우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메디슨이 지난 맨시티전에서 멀티골을 작성했지만 사실 그동안은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메디슨 때문에 토트넘이 역전패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중원을 장악하지 않고 수비에도 건성이었고 마구잡이로 슈팅하고 크로스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게으른 델리알리를 보는 것 같다라는 비난을 쏟아내었고 급기야 포스텍 감독은 메디슨을 결장시키는 경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은 닥치고 공격을 하면서 우르르 최전방까지 몰려오고 슈팅을 남발했고 수비를 소홀히 하거나 후반에는 지쳐서 수비를 아예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토트넘은 2골을 먼저 얻고도 역전패를 10번이나 하는 충격적인 기록을 가진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브라이턴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 포스텍 감독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선수들을 향해 일단 A매치를 갔다 와라, 두고 보자, 기다리고 있으마, 이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에 본보기로 A매치 기간 이후 열린 웨스트햄전에서 메디슨을 가차없이 교체 아웃시켜버렸습니다.
미드필더진까지 수비에 소홀하면 선발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축구 전문가와 메디슨 본인조차 전반전에 활발하게 공격을 하면서 몸이 가벼워 보였던 메디슨을 왜 갑자기 뺐는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전반전에 쿨루셉스키의 골을 어시스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교체 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중계진들과 팬들이 당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경기 후 영국 매체들은 웨스트햄전에서 메디슨의 교체 아웃을 전하면서 토트넘에서 자리를 지키려면 자신의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경고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메디슨과 페드로 포로 등 일부 선수들이 수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 전술에서 벗어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포스텍도 인터뷰에서 메디슨의 교체가 전술적인 이유라고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메디슨에 대해 비판보다는 파페사르를 칭찬하면서 미드필드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텍은 전반전을 평가하면서 미드필더가 위험하게 보였다. 힘겨운 싸움이 있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강도를 높여서 웨스트햄에게 대응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더 열심히 싸워야 했는데 제대로 대응하는 것에 크게 어려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구절절 메디슨의 엉성한 플레이를 강도 높게 비난한 것입니다. 메디슨에 비교해서 파페사르는 템포를 높였고 양질의 축구를 했고 필요할 때에 확실히 수비를 했고 마무리까지 좋았다. 많은 기회까지 만들어 주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메디슨의 이런 모든 것에 부족했다는 강력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토트넘 동료 선수도 메디슨을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메디슨과 페드로 포로, 심지어 로메로까지 수비를 등한시하면서 공격에 주력해오면서 일부 선수들과 팬들 사이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비진까지 올라와서 슈팅에 욕심을 내면서 공격진들까지 동선이 꼬이고 슈팅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웨스트햄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 쿨루셉스키도 인터뷰에서 포스텍 감독의 주장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미드필드의 균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너무 공격적이었다. 다음 경기에서는 그것을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항상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것은 어렵다. 사르가 들어온 것이 좋았다. 사르가 경기를 바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노골적으로 메디슨이 공격에 치중하느라고 수비에 구멍을 내어주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일부 매체는 메디슨이 코너킥 전담 키커로 나와서 12개를 찼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찼다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골문 앞에 상대팀 선수들과 뒤엉켜 있는 한가운데로 무작정 때려 올리기만 했다는 비판입니다. 메디슨의 교체 이후 손흥민이 코너킥을 찼을 때에는 정확하게 토트넘 선수에게 전달되어 끊어서 연결하고 슈팅 기회를 만든 것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는 1월에 토트넘이 리그 4위 진입과 유로파리그 우승을 위해 충격적인 영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대하기는 손흥민도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이나 어디라도 가면 딱 좋겠습니다.